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2021년도 마지막 선물 옵션 지수 동시 만기 일이 오늘로써 마감이 되었네요. 일단 예상했던 부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오미크론 발생이 되면서 갑자기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지난주 마지막 하락의 클라이막스 때 외국인이 바닥에서 주식을 대거 쓸어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물도 함께 매수를 하면서 이 포지션 자체를 강화를 시켜 나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과거 2020년도 당시와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그때의 향기가 묻어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여전히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러한 포지션 자체를 다운물로 넘기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보여줄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라는 게 사실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 파생 시장과 연동이 많이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파생해서 하방 배팅을 강하게 할 때마다 참 시장의 변곡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동시 만기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제 만들어 놓은 저 음봉이 사실 어찌 보면은 시장에 휩소를 만들고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이었고 동시 호가에 삼성전자를 8천억 당기면서 지수를 급등시켰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계산에 의한 움직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항상 파생 시장은 외국인의 손바닥에서 놀아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보면은 큰 변동성 없이 무사히 넘긴 2021년 마지막 동시 만기일이었고 이후 시장은 현재까지는 무난한 상방 흐름이 예상이 되며 앞으로 있을 다음 주 FOMC 고비만 조금 넘기면 될 듯한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좀 많았던 그런 상승장 모습이었고요. 비록 장중에 코스피도 계단식 하락이 나왔었는데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종가상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장도 일단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1174원대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외국인들 수급 구조적으로는 긍정적이게 해석이 되겠죠. 오늘 사실 이 나스닥 지수라든지 선물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급적으로 강하게 상방으로 당겨 올리는 모습은 긍정적이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좀 급격하게 오른 부분에서 하루 이틀 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시황 보면 전일 미 증시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였었죠. 장 초반에. 그러나 애플의 VR 2세대 개발 소식, 착수 소식과 함께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대거 메타 플랫폼과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추가로 더 접종을 하게 된다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중앙치가 25배 증가함으로써 백신 효능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오늘도 국내 위드 코로나 섹터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국내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오늘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확진자가 10,000명, 15,000명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국가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죠. 만약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종목군들이 떨어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는 트레이딩은 코로나 관련주에서 단기적으로 하면서 스윙은
바닥권으로 떨어지는 위드 코로나 종목을 그때 다시 한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마지막 선물옵션 지수 동시 만기로서 예상대로 외국인은 여전히 포지션 강화로 가는 모습이 이어졌고, 지난 오미크론 발생 이후 하락의 클라이막스 구간에서 급격하게 포지션을 상방으로 강화했던 모습이 지금 구간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러한 추세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설사 지수가 밀리더라도 너무 우려보다는 이제 아직 주식을 포트에 담지 못했다면, 이미 포트에 주식이 꽉꽉 차 있다면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이제 현금화를 일부 계속해서 나가는 전략, 두 가지 방법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중 지수에 오후장까지 눌리면 중간중간 이 선물 차익 매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부분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막판에 빵 하고 올렸던 거는 개인 포지션 완전히 폭망을 만들어버리는 쐐기를 박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 항상 그래요. 국내 파생 시장은 이 기관과 개인이 거의 이기는 꼴을 못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장악력이 크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지분을 50%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삼성전자만 1% 끌어올려도 지수는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일단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의 손바닥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일은 게임 주도주의 강한 반등이, 금일은 NFT, 메타버스 섹터의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 여기에 전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이 이 공유를 해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참가기업 명단을 공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잘 체크를 안 했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는데도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관련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급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올려놓은 두 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 JP모건 헬스케어 참가기업 명단이고요. 이거는 그냥 NFT 관련해서 또 KB에서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산업 리포트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 이 투자의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이런 거는 그냥 컴퓨터로 보지 말고 100페이지 다 인쇄를 해가지고 한쪽에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다른 이 나라보다 너무나 잘 돼 있죠. 너무나 잘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오 섹터 상승을 했고, 메타버스 NFT 전일 일부 오늘 메타버스나 NFT 쪽에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바로 간밤에 애플의 VR 2세대 개발 착수 소식으로 애플이 또 신고가를 썼죠. 애플이 아이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2세대 VR 기기 메타버스의 진출, 그 이슈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오늘은 이 아마존이 장중에 스포츠 NFT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 또 넷마블이 카뱅 매도한 1조 현금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 등등 전부 다 메타버스 NFT 이슈가 시장에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의 반등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근데 장 초반에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반등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최근에 강하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확고한 종목군들 위주로 이번에는 반등이 좀 크게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FNS 과거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종목인데 사실 굉장히 지저분한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딩고라는 이 플랫폼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올라왔고, MBT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자세하게 봐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컨서울을 만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세컨서울이 이 가상의 부동산을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판매할 거라는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700만 구자인데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하면 700억이고 5천 원에 하면 350억입니다. 1,000원에 하더라도 70억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대동강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땅을 분양을 해버린다. 저도 이거 관심이 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MPT도 관심 있게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NFT 관련된 이슈가 많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특히 아마존이 스포츠 NFT라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갤럭시아 SM은 스포츠 그런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SM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보다 더 강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전에 치고 갔었던 거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이슈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이 폭발적으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임 섹터 여전히 강세 유지 중이고요. 약간의 물량 수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죠.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량 수화 과정을 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펄어비스가 상승한 배경은 과거 도깨비 티저 공개된 이후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도깨비 티저에 나온 그 차세대 엔진에 대한 기대감, 즉 게임 엔진이죠. 전 세계의 게임 엔진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 걔네들보다 더 뛰어난 엔진일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좀 퍼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정말로 이 퍼가 말도 못하게 고평가된 종목인데 이런 부분이 상승 배경에 그렇게 비싼 고퍼에도 주가를 유지시키는 배경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위메이드, 게임벨, 컴투스 오늘은 NFCN이 좀 더 강했는데 드래곤 퀘스트라는 최근에 12월 1일날 내놓은 신작이 일본에서 인기를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과 위메이드와 협력을 해서 내년에 위메이드 위믹스 생태계에서 신작 게임을 내놓는다라는 이슈 등이 엮이면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게임주들 안에서 게임주는 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과거 뭐 넥슨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까지 대기업과 연결된 넥슨 GT, 넥슨 게임즈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싸리 정말로 밸류가 돈은 잘 버는데 충분히 현금도 많은데 아직 못 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W게임즈라든지 대표적으로 웹젠이라든지 사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후발로 언제든지 M&A를 칠 수도 있고 투자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가 급등주나 이런 종목에 어렵다면 네 차라리 좀 일정 부분 넣어놓고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NC소프트는 저는 정말로 좋아 보이네요. 여전히. 자,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록스 등등 이 좋은 시장에서 이 OLED 종목이 폭락을 좀 했는데요. 그 이유가 삼성과 LG 쪽에서 디스플레이 동맹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이걸 부인을 했죠. 그런 부분이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하락한 배경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녹스가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글을 적은 거겠죠. 그래서 잘 관심을 가지고 눌릴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올라간 이유가 삼성과 LG가 동맹을 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동맹한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오히려 이 종목을 추후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반도체 장비 섹터가 그렇게 크게 뭐 반등을 하는 모습은 안 보였죠. 자, 내일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한 번 더 받으면 또 IT 반도체가 한 번 더 조정을 받겠죠. 이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이제 슬슬 매수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공정의 뭐 원익 QNC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딱 순차적으로 딱 뽑아놓고 완전히 차트가 낮은 애들을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위쪽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것인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2, 3일 전에도 얘네들 슬슬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강하게 슈팅을 좀 주었네요. 자, JP모건 헬스케어는 1월 중순 정도에 아마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면 미팅이 가능하게 열리기 때문에 2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아까도 이 첨부 파일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OMC 기간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FOMC를 통해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이슈가 분명 나올 겁니다. 횟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횟수를 우리는 엄청 많이 해버릴 거다라고 하면 시장이 놀래겠죠. 놀래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종목이 순간 쇼크를 받고 빠져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관련해서 좀 괜찮았던 종목군들 그리고 참가하는 기업이 뭔지 알아놓고 그럴 때 이쪽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을 일부 편입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코로나 확진자 지속 증가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어서 위드 코로나 1만 명이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떨어지면 그거를 스윙으로 그리고 단기에 코로나 섹터를 한 번 더 트레이딩으로 그리고 전량 매도를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1만 명이 넘어간 이후에 그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넘어갔을 때 숫자의 바뀜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0,000명에서 11,000명 됐다, 12,000명 됐다, 13,000명 됐다.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들죠.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이거죠. 아마존의 NFT 그리고 도깨비 이슈, 그다음에 카카오 대표 NFT 마켓 출시 임박, 페이코인 이슈 등등 이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부분이에요. 싸이월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장 지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코스피 지수 먼저 보면 위에 이 빨간 선이 볼저 밴드 상단입니다. 일단 볼저 밴드가 그동안 쭉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위로 방향을 슬슬 꺾는 모습이죠.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를 쭉 떨어지던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떨어지던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쏘는 구간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연말에 한번 쭉 밀어버리고 이렇게 쏘는 구간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연초에 날리는 모습 지금도 이 쭉 내려오다가 방향을 일시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일지라도 이 방향이 돌아가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박스권 그리고 헤드앤숄더 구간을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돌파 이후 지지 재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마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도 3일간 매물이 많은 구간입니다. 올라갔다가 이 자리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또 여기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제약바이오가 뒤에서 밀고 갈 수만 있다면 지수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 동시호가에 8천억이 들어왔습니다. 8천억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1% 당겼기 때문에 지수가 어쨌나요? 0.3%가 코스피가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전체 지수의 30%이기 때문에 0.3%를 삼성전자로 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구간에서 뭐 유지만 돼도 긍정적일 것 같고 굉장히 수급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DB하이텍 장중 변동성은 여전히 많은데 좀 내려온다면, 네, DB하이텍이 좀 내려와 준다면 다시 좋은 구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는 종목이고요. 자, LG이노텍 애플의 이 디바이스 이슈까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애플도 이 전체적인 코스피 안에서 초대장주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내려오는지 일단 계속 LG노텍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IT 반도체에서 제주 반도체가 세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지금 현재 국내 팹 기업으로서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힘 모아서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LX 세미콘 조정이 좀 더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자리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계속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급주 개념에서 봐야 되고요.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어찌 보면 녹아버렸어요. 주가가 그 이슈 하나로 녹아버렸는데, 자, 이런 박스권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박스권들 이 캡 하단이 내려오면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맹을 하던 말든 그게 의미가 없는데, 동맹을 안 한다라는 이슈로 난 떨어졌다, 참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급락을 맞아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안 떨어졌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좀 안 밀렸고요. 밀리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소킷 관련된 쿼츠를 하는 종목인데 좀 눌렸을 때, 그리고 ISC 전공정, 하나 머티리얼즈, 소재, 이런 종목군들 눌림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LB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 하단 이 대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죠. 이런 거는 일정 수준 자산의 한 5%, 6%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실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저는 매수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LB세미콘이나 테스나 아래쪽에서. 자, 5G는 HFR 이거 하나만 떨어지는 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 위메이드 오늘도 강한 모습이네요. 이 구간에서 뭐 쌍바닥 짚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게임 비례라든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간다 정도로 봐야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속 상승 중인데 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려주면 추가 매수로 봐야 되고, 오늘은 싸이월드 테마가 강했죠. NH벅스를 샀어야 됐는데 NH벅스를 참 너무 높아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1차, 2차, 3파의 연장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내일 이게 더 상승을 해버리면 놔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듭니다. 그만큼 너무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은 다날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다날은 싸이월드 뿐만 아니라 이 페이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도 계속 관점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계속 그냥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계속 고점인 것 같으면서도 날마다 수천억대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말 그대로 중소형주의 삼성전자처럼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다날은 매일매일 봐야 되는 종목 같아요. 눌리면서 또 공략을 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도 B2B죠. 싸이월드 안에서 한컴타운을 하는 B2B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아직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메타버스 관련해서 MP, 사실 MP를 저는 공략을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MP를 바로 올라가서 좀 못 샀고요. 덱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좀만 눌렸으면 매수 체결을 시켰는데 바로 올라가서
그리고 바로 올라갔을 때 나머지 메타버스 기존 메타버스 왕자들이 시세를 연속해서 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 공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덱스터도 참 좋은데 이때 대량 매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FSM 오늘 좀 강했고요. MBT라는 종목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러 번 이때 매매를 좀 해서 여러 번 매매를 했고, 이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를 거의 진행을 하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신규주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로 가치를 인정받고 이걸 넘어가는 순간 목표가는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이 위에로 신규주가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앞타바이오라는 종목 과거 이렇게만 볼게요. 신규주가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 버리죠.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가다가 날아가 버리면 여기서만 여기 2배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MBT도 지금 완전히 지금 생태계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변동성은 좀 많지만 지금부터는 얘는 적극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잘 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얘는 번외 종목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를 좀 해서 약수익은 좀 냈던 종목입니다. 딱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서 이 윗꼬리들 보이시죠? 이 윗꼬리들, 이게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 구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가 최근에 계속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바닥에서 움직이죠. 매각 이슈가 다시 나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 자리를 내일 돌파하는지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밀었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겠죠. 그거는 돌파로 생각하고 돌파 매매 대상 종목으로 한번 뽑아 놓고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신원을 시가 베팅을 좀 했었는데요. 신원을 시가 베팅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가에 들어가서 뭐 이 정도 선에서 여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좀 짧게 매도를 했었는데 이 아침에 나온 이슈였죠. 아침에 나온 북한과의 이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일단은 좀 약간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카페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이슈죠. 새해 은행권 AI 행원 보급 대전이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AI 윤석열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대장이었던 게 마인즈랩인데 시간에 좀 올랐네요. 마인즈랩인데 이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참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마인즈랩을 그때도 아마 엊그저께구나. 그때도 아마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가 아래로 잡아서 일단은 올라갈 때 좀 매도를 하고 좀 봤었고, 오늘도 좀 눌렸을 때 좀 많이 들어가서 올라갈 때 좀 팔고 일단은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저가를 이탈을 시키지를 않아요. 신규주 안에서 이때 저가가 이탈이 되고 이때부터 지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죠. 내일 이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아마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는 AI 휴먼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AI 은행 행원 대전 그거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얘도 신고가를 넘게 된다면 그리고 통상 그게 있습니다. 신규주 중에 기관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 초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과거의 박셀바이오입니다. 상장할 때 공모가도 하회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파를 하고 미친 척하고 올라간 게 30배를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마인드랩 잘 보고 대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선물 만기가 있었죠. 만기가 있어서 저희는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코스피 200 편입이 되는데 최근에 수급이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2시 40분 때 이게 어떤 거냐면 오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었다가 이 편입이 가까우는 시점에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옵니다. 얘뿐만 아니라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카카오페이도 수급이 들어왔을 거고 이 구간에서요. 보면 이 구간에서 카카오페이도 쭉 올렸을 거고 뭐가 있을까? 아무튼 수많은 종목군들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얘를 뽑았냐? 패시브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추종 매도세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 전에 매집이 많이 되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과정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로 매매를 할 때 이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 2시 이후에 뭐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 좀 아쉽죠. 동시호가 때 올리는 걸 기대하고 매수가 들어갔는데 올리는 게 나오지 않아서 네, 좀 아쉽게 네, 좀 수익률 다 까먹고 매도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네, 일단 오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뭐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 안 하시는 흐름에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